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효자리도입니다. 자, 오늘 2023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의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1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2번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3번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4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자, 1번은 답은 인화성 물질의 경고고, 자, 2번은 산화성 물질의 경고, 그리고 낙하물 경고, 그리고 4번은 몸 균형 상실 경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안전보건 표지를 외워놔야죠. 안전보건 표지는 저희 나눔 시비트 카페 들어오시면은 카페에서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를 증정해드리니까 전체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강하치 지붕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건 신출이었죠, 신출. 그래서 이 문제는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답을 보시면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이거는 어쩌면 신출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만점 견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충분히 점수는 나올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시험에는 만점 대비 문제가 있습니다. 신출은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의 가로에 안전계수를 쓰시오. 이거는 좀 쉽죠? 기존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많이 봤던 문제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2.5죠. 그리고 목재의 경우는 5 이상. 역시 이것도 거꾸로 해서 목재의 경우라고 하고 가로 열고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도 5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침바라는 암기법입니다. 침바. 암기법 자체가 침바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이상이라는 부분에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1.8m로 할 것,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애매합니다. 자, 이거는 376조에 나와 있죠. 산업안전보건규칙 376조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5번.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 기기구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나 신출, 역시나 필답에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임대철물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임대철물.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사고 흉내라는 암기법이 하나 더 있어요. 누전에 관련된 문제는 2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철물이라는 암기법을 외웠을 때 좋은 법은, 다른 거는 다 보시면 임시배선의 전로가 쭉 하면 설치가 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그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구, 그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임대철은 다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다만 물이라고 나왔을 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서는 저압용 전기기구,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을 임대철물로 외우시는 게 안 헷갈리는 거죠. 임대철물, 위에 3개. 임대철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구, 물만 따로 외운다. 저압용 전기기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울 수 있는 팁입니다. 팁.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세요. 이거는 쉽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암기법 있죠. 제일 또 필수 암기 법령이기 때문에 안한 작성하는 암기법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 숫자 넣는 것에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나의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고 가는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섞여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이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는 안한 작사.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잘 외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 서류 2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역시나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죠. 답은 제출기한은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첨부 서류에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제가 이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다른 영상 보시면 현직에서도 씁니다. 현직 가시면 그대로 씁니다. 공사 개요도 들어가고 안전보건관리 계획도 들어가고, 그리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현장 가도 그대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합격하시고 나면 안전관리자가 되실 건데, 건설업에 가시면 모든 서류를 다 이제 만드셔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현장에 가면 진짜 실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실무에 도입하고 접목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8번. 자, 이 문제 정말 좀 논란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현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하중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같이 보시죠. 자, 하중이 1200kg인 하물을 두주거리 Y로프로 상부 각도 108도의 각으로 들어 올릴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기에 조건이 있죠. 파단 하중은 42.8kN이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일단은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t는 코사인 분의 2분의 108이 되는 거겠죠. 왜? 각도가 108이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코사인 들어가고 2분의 108분의 그 2분의 몇이라고 했죠? 하중이 1200kg 했잖아요. 그럼 2분의 1200이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1020.78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정확한 부분. 42.8kN이라는 단서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9.8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9.8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풀면은 결국엔 숫자 나오죠. 13.64N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단서가 있죠.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1000을 뒤로 빼야겠죠. 하나, 둘, 셋 되기 때문에 10k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율은 구해야겠죠. 안전 하중분의 파단 하중입니다. 안전 하중은 10, 파단 하중은 42.8. 그러면 4.28이 나오죠.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율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이 되는 거죠. 안전율은 불만족이 되는 거고, 안전율의 만족도 불만족을 쓰시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안전율이 5보다 작음으로 불만족을 쓰셔야 하고, 안전율은 4.28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4.28. 그 불만족이라고 써주고. 역시나 답은 똑같습니다. 안전율이 5보다 작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했었죠. 어찌 보면 이렇게 나올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기사 2023년 필답병 2회차에 나왔던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킬로뉴턴과 뉴턴의 차이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학 공식과 이런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맞추신 분들보다는 틀리신 분들이 더 많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간에 숫자만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를 잘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춰야 할 상황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죠. 1번.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 1.1배 이상일 것. 2번.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 명가의 거리는 땡땡 밀리미터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 상위 톱 뒷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한다. 재료는 KSD 3751에서 정한 STC 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왔걸. 분할날 조인 볼트는 땡땡 개 이상일걸. 분할날 조인 볼트는 땡땡 조치가 되어 있을 거. 이것도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뭐 단답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숫자를 잘 외워 놓으셔야겠죠. 자, 1번은 12mm가 되는 거죠. 2번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일 것. 분할날 조인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 기출을 잘 해두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답은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는 이내겠죠. 이내.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 1명 이상.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전 전로의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적으시오. 자, 이 문제는 저희 나눔 CBT 유튜브를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2가지가 있죠. 그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신방이가 읽어주는, 저희 AI 음성으로 하는 신방이 캐릭터가 읽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뀌어서 나왔던 문제예요. 필답형 2회차부터. 자, 이 문제는 60cm, 2초가 15 이하는 60cm, 37초가 88 이하는 110cm, 그래서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였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까지 잘 안 외우셨는데 이제부터는 표에 대한 이해를 다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보통은 90이나 110까지 정도 외웠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존 기출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깨는 문제가 나온 거죠. 37초가 88 이하의 110이었고 145초가 169 이하는 170. 결국엔 이 표를 다 외워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패턴 자체가 다르게 나왔고 이런 패턴 없었습니다. 신기반기 교재에 보시면은 이 2문제에 대해 나오는 패턴 2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반기 교재 구매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로이 조안이죠. 한기법 로이 조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2가지 더 있죠. 로자기, 외매제. 이 문제는 지금까지 4단계에서 3문제만 나왔었거든요. 자, 로자기, 외매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역시나 신기반기의 유튜브를 보시든 나눔 CBT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신기반기 교재를 구매하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은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13번.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보너스 문제죠.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좀 쉬운 문제죠.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보통은 예전에는 3가지씩 물어봤었는데 이제 4가지를 물어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는 걸 좀 늘려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할 게 포장기계에 대한 부분도 암기해 놓은 게 좋습니다. 포장기계를 잘 안 외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로 내용 빠져먹을 수 있거든요. 가로 내용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단, 예초기, 금속절단기 제외. 그러면 이 2가지 제외해야겠죠. 제외하고 썼을 때는 결국에는 공기압축기, 원심기, 지게차, 포장기가 되는 거죠. 포장기계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안정기까지도 써주시는 게 베스트 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6가지 꼭 다 외워놓으십시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방폭구조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저도 이 문제 나왔을 때 그대로 표현하자면 신기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구조, 방폭구조에 대해서 신기반기 교재에 다 집필해 놨었거든요. 집필했던 부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았던 문제입니다. 자, 안전증 방폭구조는 EXE, EXQ, EXO, EX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E, 대문자죠. 그 X, 그 소문자입니다.
뒤에 기호도 다 보시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이 대소문자 구분 안 하면 틀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EXE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E, 대문자, X, 소문자, 그다음 E. 정확하게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차이를 잘 두셔야 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해설의 내용대로 잘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다 외워 놓으시면은 틀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2023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다 마무리되었네요. 여러분들 뭐 필답형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답형은 결국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최소 10년치부터 많게는 14년치까지 필답형은 공부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필답에서 한 약 40점 정도는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은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완성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출이 나오다 틀리더라도 신출이 틀려 상관이 없는 게 결국에는 만점 대비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출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한예은이자 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